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딩크 부부입니다. 우선 저는 외동딸이라 다른 형제는 없고 대신 2살 위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그나마 나이 차이가 덜 나고 어릴 적부터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의 층만 다른 곳에 거주하다 보니 왕래가 잦아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는 올해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고 바로 옆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요. 언니와 형부 둘 다 맞벌이 직장인이라 집이 가까워서 한 달에 2~3번은 저희 집에 아들을 맡깁니다. 저희도 둘 다 맞벌이이긴 하지만 제가 번역 일을 하다 보니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종종 맡기더군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재택근무였기에 이전부터 맡겨왔었습니다. 여하튼 저희 부부는 어린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 아이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아이 자체가 가끔 고집이 센 부분만 제외하면 늘 순하고 말도 잘 들어서 가끔씩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일이 터졌네요. 보통 주말에는 언니네 부부가 아이를 케어하는 편인데 그날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언니와 형부 둘 다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아이를 맡기면 제 조카이고 제가 맡겠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니 제가 케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같이 하자고는 안 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부 둘 다 아이를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저희 집에는 이제 2살로 추정되는 미니핀종인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에 유기견이 된 아이였고 유기견 센터에서 저희가 입양을 해온 아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집 반려견은 머리를 쓰다듬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유기되기 전, 그러니까 이전 주인이 머리를 많이 때린 모양인지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갖다 대면 사나워집니다. 사실 처음엔 저와 저희 남편 다 손을 물리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여전히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면 경계하고 긴장은 하지만 물지 않는 정도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반려견이 바짝 긴장하고 경계하는 그 모습이 조카의 눈에는 재밌었던 모양이더군요.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강아지 머리를 툭툭 건드려대길래 그렇게 하면 강아지가 기분 나빠한다고 잘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더군요. 하지 말라고 해도 대답만 네 하고 여전히 강아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아이가 반려견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불편해도 반려견을 제 옆자리 의자에 앉혀놓거나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말에 갑작스럽게 맡게 되어서 조카 간식과 저희 반려견 간식을 챙겨주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퍼즐 맞추는 게 취미라 서재에서 조용히 혼자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저희 반려견이 짖는 소리와 함께 조카 아이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참고로 저희 반려견이 머리를 건드려도 물지 않게 하려고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카가 자꾸 건드려대서 혹여라도 반려견이 우발적으로 조카를 물까 봐서요. 무튼 그날 저와 남편이 지켜보질 않으니 조카가 여느 때처럼 저희 반려견을 건드렸고 저희 반려견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주먹을 쥐고 반려견 머리를 때린 거였습니다. 퍽 소리가 그 소리였던 거였어요. 거기에 놀란 저희 반려견이 아이에게 달려들거나 문 건 아니지만 심하게 짖으면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니 아이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린 거였습니다. 조카는 제가 달랬고 남편도 나와서 많이 놀랬을 반려견을 안아들고 조카가 보이지 않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케어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조카의 엄마가 아니기에 혼내는 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그날 아이를 데리러 온 사촌 언니에게 설명을 했어요. 조카가 계속 반려견을 건드린다. 오늘은 우리의 머리를 때려서 애가 놀라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니 조카가 겁먹어서 울음을 터뜨린 것 같다. 혼을 내진 않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조카가 우리 애를 건드리면 다시는 조카를 우리의 집에서 못 봐줄 것 같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난 후 사촌 언니의 막말이 시작되더군요. 어떻게 멍멍이 새끼가 사람보다 먼저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다가 우리 애 물면 어쩔 거냐.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하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우리 애가 아니라 저쪽 아들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걔는 아이가 될 수 없다. 계속 우리 애 이러는데 내 아들이랑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다. 하며 폭언을 하는 겁니다. 30여 년을 알아왔지만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줄은 그날 처음 알았네요. 더 이상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점을 찾고 싶지도 않아. 싸우기 싫다. 앞으로 애는 언니가 봐라. 나는 우리 애만 케어할 거다. 다시는 애 맡기지 마라 하고 말했습니다. 전 그날 그렇게 끝을 냈는데 계속해서 언니는 노발대발이네요. 급기야는 큰엄마까지 전화와서 그깟 걔가 뭐라고 우리 손주한테 그러냐. 너한테도 피가 이어진 조카 아니냐. 하며 폭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셨더라고요. 일 자꾸 크게 만들지 말라고 사촌 언니에게 말했더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저라고 하면서 제가 대처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한낱 멍멍이 새끼한테 미쳐서 조카한테 하는 꼬라지 좀 보라며 매일같이 톡으로 폭언을 쏟아붓길래 카톡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자 하나가 달랑 와있더군요. 정신병원에 좀 가보랍니다. 미친 것 같다고요.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추가입니다. 어젯밤 자기 전에 링크를 사촌 언니에게 보내놓고 잠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핫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저 역시도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조카가 반려견의 머리를 때렸을 때는 많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도 아니고 아직 어린 6살 애를 똑같이 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평소 재택근무를 할 때는 같은 공간에 있되 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있음으로써 조카와 반려견 사이를 조율해줬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으로서는 엄연히 저희 집인데 조카가 올 때만 저희 반려견을 다른 방에 가두기 싫었습니다. 애가 분리불안증도 좀 있어서 보호자가 눈에 안 보이면 많이 짖기도 해서 같은 공간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아지 때문에 6살짜리 조카를 다른 방에 가둬둘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학대니까요. 확실히 다른 분들 댓글을 보니 아주 잠시니까 하고 둘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둔 제 잘못도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대처를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 순간만 남편에게 애들 좀 봐달라고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또한 왜 사촌 언니의 애까지 봐주냐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외동딸입니다. 저희 사촌 언니도 외동딸이고요. 고모들 밑으로 사촌 오빠들이 있었지만 큰아빠나 저희 아빠는 외동딸을 가지신 분들이셨고 두 분 우애가 깊으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로 저를 잘 못 봐주셨을 때 가정주부셨던 큰엄마가 저와 제 사촌 언니를 돌봐주셨었고요. 저나 사촌 언니나 둘 다 다른 형제가 없다 보니 친자매처럼 자랐고 나중에 부모가 없어도 너네들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워낙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힘들 때 제가 도와주는 게 맞고 제가 힘든 건 언니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엄마도 어릴 적엔 저를 케어해 주셨던 게 있어서 당연히 사촌 언니가 낳은 조카도 언니가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케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이 답답하다면 답답한 성격이긴 한데 솔직히 다른 사람이랑 말싸움 같은 거 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희 엄마도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인드가 워낙 강해서 어지간하면 남이랑 싸우는 것도 싫고 그냥 그렇게 둥글게 지내는 편입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잘잘못을 따지긴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강아지와 조카를 분리하지 못한 부분은 제대로 사과하고 그 외에 언니가 폭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조언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강아지가 은혜를 갚은 셈이네요. 사촌 언니네와의 관계에서 쓴이네는 대가도 없이 조카를 돌봐주는 입장인데 이번 일로 그런 호의를 베풀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꼭 사달을 내거든요. 몇 년 더 애 봐주다가 뭐 하나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난리치고 쓴이를 조카 학대한 사람으로 소문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애 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인 거죠. 사촌 언니네랑은 영 끊고 혹시 모르니 한동안 문단속 잘하고 다니세요. 만에 하나라도 화풀이로 침입해서 쓴이네 강아지한테 해를 끼칠까 두렵네요. 두 번째 댓글. 강아지가 이렇게 은혜를 갚네요. 애 봐주다가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했다면 소송 걸 여잔데 그걸 막아줬잖아요. 강아지 때문에 자기 애 못 봐준다니 빡쳐서 저지랄인 겁니다. 이참에 멀리 이사 가세요. 아쉬운 건 그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조카 말하시는데 친조카도 아니고 오총간이잖아요. 세 번째 댓글. 나야 걔에 미쳤지. 언니는 그냥 미쳤냐고 물어봐주지 그랬어요. 네 번째 댓글. 6살인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는 부분을 보니 참 걱정되네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글쓴이에게 뭐라고 할 시간에 아이 병원부터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댓글. 추각을 보고 남깁니다. 마지막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사과 받을 부분은 받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써두신 글만 봐서는 친척 언니 절대 사과하실 분은 아닌 듯한데요. 아마 본인 잘못 전혀 모르고 쓴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큰엄마도 전화해서 그 지랄을 했겠죠. 여섯 번째 댓글. 이 세상에 자매 같은 사촌은 없어요. 너네라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 큰엄마도 내 손주 내 자식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바로 님한테 전화해서 거품 물고 화내시잖아요. 사과는 뭔 사과예요? 님이 사과하면 사촌 언니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질걸요.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일곱 번째 댓글. 잘 나가다가 웬 고구마 100만 개인가요? 왜 님이 사과를 해요? 걔가 애를 공격한 게 아니고 애가 걔를 공격한 건데. 여기서 사람이 먼저고 어쩌고는 왜 나와요? 님 엄마까지 욕 들은 건 잊으셨나요? 남이 와서 날 때려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주인을 만나다니 강아지가 참 안 됐어요. 큰엄마랑 사촌 언니는 모두 지 새끼라고 맘충지까지 해가면서 저 난리인데 앞으로도 쭉 애는 낳지 마세요. 님 자식도 엄마 때문에 조카한테 맞고서도 사과하면서 살아야 될 테니까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